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덕터는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인덕터라는 소자 또 역시 저항과 비슷하게 투터미널 소자로서 기호는 이렇게 코일 모양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인덕터 소자 중에서 투터미널 소자 중에서 커패시터가 있었고요. 그쵸? 약호로는 C를 쓰고요. 여기서 물론 이제 L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우리가 많이 그동안 다뤘던 저항이라는 소자는 이런 기호를 쓰고 R을 쓰죠. 단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항은 단위는 ohm을 쓰고 커패시터는 우리가 페럿을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인덕턴스는 헨리를 씁니다. 뭐 전부 과학자의 이름을 전기공학의 발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제 붙였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 저항이라는 것은 이제 전자의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전자가 어떤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면서 저항을 받는 거죠. 저항을 이렇게 받으면서 레지스턴스. 굉장히 제가 지난번엔 G로 썼는데 S입니다. 저항을 받으면서 그 흐름을 방해하려는 성질, 그거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고, 그 전압 강화량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저항 R 값에다가 이게 흐르는 전류의 속도, 전하의 속도가 바로 전류라고 표현됐죠. 그에 비례하는 성질로 가는 것이 커패시터의 개념, 리지스턴스, 우리 저항의 개념이라면, 이 커패시터는 일종의 수조와 같은 개념이죠. 수조. 여러분 수조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조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조에 담겨져 있는 높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이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수압이 일종의 전압이라고 봤을 때 커패시터에 흐르는 어떤 전류를 I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류 I는 이 용량, 어떤 이것은 예를 들면 용량이 크면 클수록 높이는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걸 C라고 한다 그러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천천히 전압이 올라간다, 높이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 수조에 흐르는 물의 양은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 채워지는 물의 양이라고 봤을 때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전체 전하량을 I에 대해서 적분한 게 되겠고, 그거에 이제 수조의 크기에 역수로 표현되는 전압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루는 인덕턴스는요, 전류가 코일을 따라 흘러요. 이렇게 코일을 따라서 흐르면서 전류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전류가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러한 우리가 이거를 세 가지 소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로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3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세 소자고, 물론 이제 두 개의 단자를 갖고 있다 해서 터미널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2단자 기본 소자다, 그렇게 또 스펠링 틀렸습니다. 제대로 쓰겠습니다. 터미널스, 단자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단자를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세 개의 소자를 우리는 R, L, C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개의 소자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그 중에서 저항은 에너지 소모 소자예요. 에너지 디스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래서 디스페이션, 디스페이션. 이것도 스펠이 살짝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스펠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L과 C는요, 에너지 저장 소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conservation이라고 하죠. 에너지 conservation 소자라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잃지를 않고, dissipation이라는 건 에너지를 잃는다는 뜻이고 소모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저장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가 일종의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은 에너지 컨저베이션, 에너지 소자라고 하고요. 오늘도 다루는 L,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커피시턴스가 위치 에너지를 저장한다면 L은요 운동 에너지를 저장해요. 카이네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운동 에너지로서의 저장 소자입니다. 그래서 역시 L도 에너지 저장 소자예요. 그래서 커피시턴스와 더불어서 에너지 저장 소자는 커피시터와 더불어서 인덕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에너지 소자다. 에너지 컨서베이션.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은 그 반대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다. 그런 뜻으로 일종의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또는 소모하느냐의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소자를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는 비례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술연사만으로도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개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과 무관하게 그렇죠. 그냥 전류가 정해지면 전압이 결정된다든가 전압이 결정되면 전류가 결정된다든가 그러한 일종의 스태틱 릴레이션십,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산술연산만으로도 그동안 공부를 했고 뭐 키르히호프의 전압법칙이라든가 또는 키르히호프의 전류법칙 그리고 뭐 전류분배법칙 전압분배법칙 그런 식의 개념들을 이용해 가지고 주로 어떻게 했죠? 뭐 나눗셈이라든가 곱하기라든가 더하기라든가 그런 거를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을 산술연산이라고 합니다. 산술연산은 엘지브레이크, 산술연산만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어떤 전압이나 전류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미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회로망에서는 우리가 단순 산술연산이지만 그것이 행렬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행렬에 뭐 예를 들면 역변환이라든가 역행렬을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메시나 로드법으로 하긴 했어도 그 모두는 산술연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룬 커패시터와 오늘 다루는 인덕터들은 대부분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든가 또는 적분을 한다든가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거나 그쵸.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캐패시터식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캐패시터식은 오늘 인덕턴스식을 세우지 않았지만 인덕턴스식은 VL이라고 한다면 VL은 이렇게 L인 경우에는 뒤에 다루기는 하겠지만 어떤 인덕턴스 L에다가 시간에 대해서 전류를 미분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류를 적분한다든가 전류를 미분한다든가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전류에 대해서 비례관계에 있는 VR이나 요건 VC가 되겠네요. VR과는 달리 VC와 VL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또는 커패시터스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미분 방정식이 또는 적분 방정식이 대입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다이내믹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시스템이라는 것은 동적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을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항만을 다루는 것은 static 시스템, 정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한 2회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 다이내믹 시스템을 다룰 것이고, 그것도 1차 시스템이냐, 또는 2차 시스템이냐까지,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까지 배우는 인덕턴스까지의 그 소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다이내믹 시스템을 1차, 2차를 다루고 본 회로 해석의 전반부
우리 해석을 크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학기는 파트 1입니다. 그래서 파트 1의 전반부는 R, L, C 소자의 동적 시스템 또는 정적 시스템의 해석을 다루는 것까지를 해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완료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이제 인덕터를 한번 본격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덕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일이야, 코일. 이렇게 전선이 와이어가 꼬인 형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일종의 새로운 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회전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면은 마그네틱 플러스가 발생을 해요. 전자기학적으로 마그네틱 플럭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력, 네, 그 전자기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기학적인 어떤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힘에 따라서 자력이 발생하고 자력이 발생하면 다시 그 자력으로 인해서 전류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기타 전자기학적인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식화한 맥스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자기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로렌츠 변환으로 연결돼 가지고 또 로렌츠 변환은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도 연결되는 아주 과학의 혁명적인 일대기의 역사적인 사건도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물리학의 발전은 전기의 발견과 또 이 전자기학적인 해석 방법 이거에 따라서 어떠한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텐서의 형태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기학이 로렌츠 학문을 해서 상대성 이론까지 발전하는 물리학의 발전까지도 영향을 주는 일대 사건이었죠. 그래서 1900년대는 그야말로 과학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과학혁명을 이루고 있는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기장의 현상을 우리가 전기와 자기라는 게 결국은 같은 개념이었다고까지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려서부터 배우는 자석. 어떤 자석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생기고 또 다른 자석과 서로 반발을 한다든가 당긴다든가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상당히 어려서부터 이 자기력에 대한 개념을 연구를 했죠. 전기력에 비해서는 자기력은 조금 인체에 유해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기력은 아무래도 감전사고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서 이것을 좀 실험을 해본다든가 하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지만 자기력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죠. 물론 아주 요즘에는 네오디듐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자력이 나오면서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서 배운 자력은 그렇게 센 자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전기적인 힘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코일은 모양새는 이렇게 전선을 이제 감는 걸 나타내고 감는 횟수에 따라서도 그 자력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그거에 따르는 전류의 변화도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용량 우리가 인덕턴스를 L로 표시되는데 그것은 이 턴수하고 또 상당히 비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람다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어떤 이것의 자력의 개념은 이 턴의 개수와 그 자속 밀도에 연관이 되더라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은 이제 전자기학을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다루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조금 남겨두고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리니어 인덕터의 개념에서는 그 람다 값이 결국은 전류에 비례한다까지만 이해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인덕턴스에 서로 발현되는 전압은
전압은 이 람다의 미분하고 관련이 된다고까지만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그 람다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LDT 분의 DI라는 아주 유명한 인덕턴스에서 전류와 전압 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시간에 다룰 때는 그냥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됐는가 하는 거는 조금 접어두시고 그냥 우리가 코일에 흐르는 전류 I가 있을 때 그 I의 1차 미분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의 이 코일의 용량 이건 인덕턴스 L이라고 한다면 그 인덕턴스 L에 비례되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예제를 보면은 그렇다면 1헨리라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단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1헨리 아까도 헨리도 조금 따져봅시다. 헨리도 우리가 요거 보통 1헨리는 이렇게 따고 마이크로 헨리라는 것도 있어요. 마이크로 헨리는 또 10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헨리는 그렇죠. 0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이크로 헨리로 해서 우리가 또 표시하기도 하고 이 정도만 쓰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 헨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페럿 어떤 그 커패시턴스의 페럿도 마이크로 그쵸 페럿이 있었죠. 마이크로 페럿도 F로 쓰죠. 네, 이렇게 해서 1마이크로도 역시 마이크로라는 것은 100만을 의미하고 10의 6제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단위를 많이 쓰고요. 아주 헨리는 굉장히 큰 거지만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1헨리짜리 인덕턴스에 다음과 같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할 때 여기에 흐르는 인덕턴스의 볼테이지를 결정해 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표시가 되겠는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V 자체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할 때는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V는요 인덕턴스 V에 해당되는 전압 강화량은 LDT 분의 DI라고 했고 I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세 구간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0보다 작을 때는 그쵸. I 자체가 0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미분을 해도 역시 0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보고 시간이 0에서 A분의 1 구간일 때는요. 그러니까 0보다 크고 네, A분의 1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울기가 1인 A분의 기울기가 A인 그쵸? 기울기가 A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A가 되는 것이죠. 기울기가 A가 되면은 I는 A T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T가 A분의 1 아니냐 그러는데 T가 A분의 1은 T 입장에서는 A분의 1 I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밑으로 쓸 때는 그거의 역수가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기울기의 표시를 하면은 I는 AT 또 우리가 T의 입장에서 썼을 때는 T는 A분의 I 다 같은 식인 거지만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기울기를 표기하기도 하고 그때의 여기 시간을 A분의 1이라고 정해주면 기울기는 그거의 역수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I가 여기서는 AT가 되기 때문에 DT분의 DI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1차 미분은 A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A분의 A보다 클 때는 더 평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평평한 값 뭐가 되는 것이죠? A분의 1 값이 A분의 1로 T가 A분의 1로 들어가면은 이건 1이 되기 때문에 1로 되고 또 T가 A분의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왜 1이 될까요? I는 AT인데 T가 A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것은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것이고 역시 그것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 구간은 평평한 구간은 역시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induced voltage라는 것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전압은 그쵸. 여기서 결국은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머릿속에서는, 저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L을 떠올리시고요. 근데 L은 또 문제에서 1헬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dt분의 di는요. 여기서 다 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구간별로. 요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구간별로 얘도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VL은,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역시 dt분의 di는 0이니까 0과 L 곱해져도 0인 것이고, 그 다음에 T가 A분의 1보다는 작으면서 0보다 큰 구간, 바로 요 구간이네요. 요 리니어 구간. 요 구간에 대해서는 dt분의 di가 A인데요. 요것이 1이니까 여기서는 A가 되겠네요. 1 곱하기 A가 돼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T가 A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dt분의 di가 0이니까 역시 여기도 0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를 교과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요걸 이렇게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콤마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제대로 표기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어떤 인덕턴스, 일액체 인덕턴스에 그렇죠. 어떤 커런트가 다음과 같이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커런트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딱 살펴보고 그다음 시간도 줘였어요. T는 A분의 1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타임,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인덕턴스, 그렇죠? 인덕터 그렇게 되고 V와 여기서는 I와의 관계잖아요. 그 머릿속에 그러면 L은 1헬리로 주어진 거죠. 그러면 머릿속에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공식이 떠오를 수가 있나요? 바로 인덕턴스의 공식 V는 L dt분의 di를 딱 떠올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I를 구하라 그랬어요. determine. 그랬으니까 그럼 이건 반대로 써야 되는 문제구나 해서 L분의 1에 그쵸. V를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T가 A분의 1일 때 커런트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건 구간이 정해졌구나. 그래서 T가 A분의 1일 때를 구하라 하는 문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V는 대신에 L dt분의 di에서 L이 다 정해진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V는 또 뭘로 주어졌습니까? 그 구간 동안에 뭘로 주어졌어요? A로 컨스탄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요거는 V는 0부터 A분의 1 구간이고 V는 A로 컨스탄트 하다. 이런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물리는 끝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물리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쵸?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수학적인 개념이죠. 그쵸. 우리가 어려서 배운 정적분. 이게 정적분 왜 배우느냐 했더니 바로 이런 인덕턴스를 다룰 때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A의 시간에 대해서 컨스탄트 A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부정적분은 AT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적분 공식은 0부터 그쵸. A분의 1을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쓰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서의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봅시다. A 대신에 A분의 1을 곱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또 A 대신에 T 0을 곱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0이 되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L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구하고 단위는 당연히 헬리겠죠. 단위는 암페어겠죠. 우리가 구한 것은 커런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해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푼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덕턴스에 가해지는 에너지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제 전력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파워는요, VI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캐패시터스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구했듯이. 그러면은 에너지는 다시 시간에 대해서 P를 이렇게 VI를 우리가
분한 것이 결국은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아까 V는요 L dt분의 di로 되는 거니까 여기서 V는 L IV라고 쓰고 L dt분의 dt분의 di라고 쓰고 dt가 넘어가고 L은 바깥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dt와 dt가 사라지면서 L I di가 될 것이고, 이 문제는 또 아까 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분이 돼 가지고 2분의 I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1의 Li 제곱, 그렇게 해서 어떤 전류 I에 흐르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에너지 컨서베이션 공식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 공식까지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요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I가 5A가 주어졌을 때, I가 5A가 주어졌을 때 헬리는 2헬리고 L이 2H로 주어진 것이고, 그때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에너지 E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잘 합하면은 될 것이고, 단위는 뭐가 나올까요? 줄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요, 일단 간단하게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리얼 커넥션과 패러럴 커넥션, 이렇게 두 가지로 됐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등가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는 것까지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L과 C가 포함된 다이내믹 시스템의 해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요, 이렇게 전류 인덕턴스가 여러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등가점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먼트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KVL, 또 지난번에 공부한 키르호프의 볼테지 로우로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전압 강화량이 전부 전압 상승량과 같다 하는 것을 쓰게 되면은, 전압 상승량을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지만 바깥으로 뽑아서 플러스로 놓게 되고, 여기에 쭉 전압 강화량을 복합하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죠. 전부 무슨 공식을 쓸 수 있습니까? LDT분의 DI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각각의 소자에 대해서 L1, L2, 이렇게 LN 이렇게 쭉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전류는 그냥 단일 루프이기 때문에 전류는 모두 I로 통일을 시켜주기 때문에 I는 그대로 I로 다 묶어주게 되고, 따라서 걔네들을 바깥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시리얼 회로의 등가 인덕턴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패러럴 커넥션. 이렇게 패러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덕턴스들이 전부 패러럴로 쭉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KCL 키르호프의 커런트 로를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각 커런트 로는 각 노드에서, 이 노드는 이게 여러 개의 노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부 하나의 단일 노드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수식을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류의 입장에서는 아까 인덕턴스는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인덕턴스는 dt분의 di의 L인데, 만약에 이거를 전류의 입장에서 쓴다 그러면 L분의 1에 이것이 쭉쭉쭉쭉 나와줘야 돼요. 그쵸? 그렇게 나와주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거를 우리가 키르호프의 커런트 로우에서는 이것이 전부 V에 대한 적분의 형태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L분의 1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로 다 통일시켜준 이유는 뭡니까? 패러럴 루프에서의 전압은 모두 동일하다 하는 것을 또 머릿속에 생각한다면 V1, V2, V3, Vn이 전부 V로 다 공통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패러럴은 무조건 다 같다. 그쵸? 이거를 또 머릿속에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L1분의 1로 전부 묶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그것은 전체 단일 루프의 인덕턴스, 이퀴벌런트 인덕턴스의 L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냥 간단한 문제로
이렇게 L1과 L2의 그쵸 어떤 등가 인덕턴스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L와 L은 네, L1분의 1에 L2분의 1의 역수다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L1 플러스 L2분의 L1, L2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대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Find voltage 전체 이거에 어떤 6T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자, 전류 소스가 6T만큼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때 VT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우선 전체 여기를 투단자로 보고 여기에 전체 인덕턴스 이퀴벌런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 개로 지금 인덕턴스 몇 개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사다리형 저항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저항과 인덕턴스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다루니까. 네, 여기가는 뭡니까? 시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1이 돼서 네, 2헨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2헨리와 다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패러럴이잖아요. 패러럴은 또 어떤 공식이죠? 네, 2 플러스 2에 그쵸? 그 다음에 2는 4가 돼서 네, 요것이 바로 1이 되지 않습니까? 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1헨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 전체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는 지금 1헨리가 됐는데 1헨리와 얘가 또 뭐가 돼요? 네, 직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네, 3분의 2가 돼서 직렬에서는 3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지고.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5가 되는데 또 얘가 뭡니까? 2분의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5와 그쵸? 3분의 5가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하려면 이걸 한번 써줘야 되겠네요. 2분의 5 분의 5 그 다음에 3분의 5 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이 5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5분의 3이 돼서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5분의 뭡니까? 5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1이라는 거가 나오니까 이 전체 뭐죠? 인덕턴스 이 전체 인덕턴스는 1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다리꼴로 계속 연쇄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죠. 예, 어떠한 여기 전류, 네, 6T가 시간에 따라서 6T가 흐르는 어떤 전류 소스에 뭐가 있다고요? 인덕턴스가 단순히 1헨리짜리가 걸려 있다. 이걸로 그냥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때 find voltage, 네, 여기에 흐르는 어떤 볼테이지 V를 구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V를 구하라 하면은 머릿속에는 L dt분의 di 이렇게 되는 것이고 L이 이제는 1헨리가 된 거니까 1 dt분의 di인데 i는 뭘로요? 6t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6t의 1차 미분은 6 아닙니까? 그러니까 6 뭐가 되겠어요? V니까 볼테이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6V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푼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이거 사실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물리에서 다뤘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는데 고등학교 물리 때 이미 커패시터스의 패러럴 시리얼 그다음에 인덕턴스의 패러럴 시리얼 다 다룬 바가 있고 또 고등학교 때 수학을 따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미적분을 배웠죠. 미적분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배웠고 그다음에 지금 공부한 인덕턴스와 네 뭐죠? 인덕턴스는 이렇게 돼서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 또 커패시턴스는 또 어떻게 되죠? 네.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리얼 커넥션과 패러럴 커넥션 지난 시간에 의해서 다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13주차 그쵸?
13주차, 14주차인가요? 네, 14주차, 13주차 2교시입니다. 네. 3교시 한 번 더 하고, 이건 또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4주차 한 번 더 강의 만들고, 15주차에 이제 여러분이 기말 시험을 보는 걸로 하는데, 제가 지금 진도 나가는 걸 봐서, 15주차까지 제가 다 강의를 만들고, 기말 시험을 지금 6월 2일로 지금 잡고는 있는데, 좀 날짜를 변경할지는 여부는 진행 사항 보고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정을 위해서 일단 6월 1일로 일단 고정시켜 놓고요. 혹시나 6월 9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하고 좀 상의해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